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챗 GPT에게 만들고 싶은 것을 말로 설명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죠. 특별한 설명 없이 자바스크립트로 투두리스트 코드 만들어줘 라고만 해도 챗 GPT는 꽤 어느 정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했는데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이유는 투두리스트는 많은 코딩 입문자분들이 처음 코딩을 배울 때 한 번씩들 만들어보는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라고만 해도 챗 GPT는 그게 뭔지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투두리스트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말로 설명해서 챗 GPT에게 요청했을 때 챗 GPT가 그것을 문제없이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는 결과물을 주거나 조금은 흉내 정도는 내더라도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GPT가 코딩도 다 해준다 이런 말은 다소 과장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 챗 GPT를 훌륭한 코딩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딩할 때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하우로는 챗 GPT는 흔한 코드를 잘 만들어냅니다. 코드가 흔치 않고 특별한 로직을 가지고 있다면 챗 GPT가 헤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는 저마다 특별한 로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두리스트 같은 거 아닌 이상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획을 챗 GPT에게 설명해주면서 요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 GPT는 어떤 결과물을 주겠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고자 하는 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부품 단위로 쪼개서 보면 그렇게 쪼개놓은 부품들은 내 앱에서 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앱에서도 쓰일 법한 그런 공통적인 부품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API 서버랑 통신하는 코드라고 한다면 웬만한 앱들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앱의 기획이나 종류랑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구현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쪼개놓은 그 기능이 흔하고 일반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챗 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챗 GPT가 그것을 잘 만들어낼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주는 부품들을 받아서 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하우로는 첫 번째의 내용처럼 요청하고자 하는 기능의 수준을 간소화했다면 이제 챗 GPT에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청해달라고 말로 풀어서 원하는 것을 설명해서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로 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물론 잘 설명해서 요청하면 원하는 코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하는 거를 말로 풀어서 챗 GPT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잘 만드는 게 만들고자 하는 것의 종류에 따라서는 때로는 복잡하고 또 수고스럽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부품이라고 한다면 함수나 클래스의 단위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수를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두 수를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줘 아니면 두 숫자를 인자로 받아서 곱해서 곱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요구사항이 너무 간단한 거여서 그냥 이렇게 말로 요청을 쓴다고 해도 그리 어렵고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영상 플랫폼에 올릴 짧은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원하는 기능을 구구절절 말로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인자로 뭐가 들어가고 이렇고 저렇고를 설명을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실제로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더 수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하면 엉뚱한 코드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고스러움을 꽤 많이 해소해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 화면처럼 원하는 기능을 코드로 표현해서 보여주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코드를 보여주면서 무비메이커 함수 부분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함수의 이름과 함수에 주어지는 인자값들의 이름을 보면 이 함수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콘솔 로그 코드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함수의 리턴 값은 객체이고 객체 패스 속성에 만들어진 동영상의 경로를 담아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동영상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달라라고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 제가 콘솔 로그로 표현한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동영상 파일의 저장 경로를 객체에 담아서 응답해주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 챗 GPT는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 속성 이름 등으로 코드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이 코드처럼 변수나 함수, 속성 이름을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쓴다면 챗 GPT도 여기서 맥락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건 여기 F 속성이 색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테고 여기 G 속성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마도 해상도를 의미하는 것일 거다 라고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뭔지 알기 어렵고 무엇보다 함수 이름이 지금 그냥 B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결국 뭐를 하고자 하는 함수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못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름 짓기의 중요성은 인공지능 코딩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집니다. 코딩할 때 변수나 함수 등의 이름을 잘 지어야 했던 이유는 코드를 읽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챗 GPT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름 짓는 거는 다른 잘하는 개발자들이 하는 걸 많이 모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짓는지 감을 잡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접해보고 사용해보는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좀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과정에서 만나는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 속성 이름들에서 알게 모르게 그 이름을 짓는 그 방식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렇게 다른 개발자들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 보면서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면서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서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름 짓는 방식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지게 되는 겁니다. GPT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받은 개발자들의 결과물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쓸 법한 장명 방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져야 챗 GPT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챗 GPT 사이트에서 뿐 아니라 VS 코드의 AI 코드 헬퍼 익스텐션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깊은 복사를 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사진의 해상도를 업스케일링하는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API를 사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코드도 만들고요. API 키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네요. 오디오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의 용량을 기준으로 찾는 기능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 코드에서는 LT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less than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상에는 greater than의 의미인 GT가 자연히 만들어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는 방식을 개발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정하면 그에 맞는 코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